안녕하세요. 진학캐스터 오승열입니다. 매주 진학 관련 유용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무전공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2025-22의 가장 중요한 두 개 축이라면 의대 지원, 그리고 무전공 이슈가 있겠죠. 올해 대학 지원 관련해서 무전공 확대 이슈를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전공 확대 추진 과정입니다. 2023년 6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들이 준비하도록 안내문이 한번 나갔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무전공을 선발 확대하겠다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뉴스들을 보시면 수도권 대학의 25% 이상 무전공 확대를 하겠다. 무전공이 두 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유형 1,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무전공이에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라든지 한동대라든지 과학기술원 같은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학교들처럼 입학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과 갈 수 있는 무전공. 그리고 이미 시행 중인 유형 2, 학부 형태입니다. 아니면 통합 모집 형태, 자연과학부로 입학해서 수학과, 화학과 갈 수 있는 거, 인문학부 입학해서 국문과, 영문과, 중문과 갈 수 있는 거.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 학부 단위가 유형 2 혹은 단과대 단위로 입학해서 그 단과 계열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유형 2였다면 유형 1에 대한 확대, 유형 2에 대한 확대가 종합적으로 맞물린 게 무전공 이슈인데요. 1월 초에 나왔을 때는 이런 이슈로 정리가 됐었어요. 수도권 대학과 지방거점 국립대학에 한해서 이렇게 유형 1은 5%, 합쳐서는 20에서 25% 이상 늘려라. 강제화하는 형태로 나오긴 했는데요. 물론 100% 강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정 지원과 연계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안 따를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나왔었는데 대학들이 반발을 많이 했죠. 무조건 많이 늘리는 게 좀 대학에 부담이 된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대응이 바뀌었어요. 정성평가로 바꿔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강력한 대응 방식인 거죠.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숫자만 맞추면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성평가로 대학이 노력하는 것만큼 무전공에 대한 너의 노력을 정부 지원 예산금으로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지원 금액을 확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은 무전공을 안 늘릴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죠. 대학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들어보면요,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당연히 인기학과 쏠림으로 있어서 아예 학과가 없어질 이런 위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무전공이 2학년 때 선택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해당 전공을 입학할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보기엔 이 문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무전공이 확대되다 보면은 결국은 서울의 상위권 명문대학들의 인기 있는 학과에 대한 전공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경쟁력 낮은 대학들은 점차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인기 있는 학교들의 주요 더 좋은 학과들이 더 많이 높아지는 구조가 돼버리다 보니까 비니빙 부익부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쏠림 현상. 학생들이 무전공 확대가 되면은 결국은 인기 있는 학과로 가게 되면은 인기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수업질이 좀 저하되는 문제,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 선발 계획 가장 중요한 사항인 거죠. 자, 서울대 현재 계획입니다. 123명 모집하던 자유전공학부를 지금 400명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연세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늘릴 계획이 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현재 보도된 것 따르면은 각 학과 정원을 5%씩 줄여서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고요. 물론 단서는 달려 있어요. 한문학과처럼 정원 30명 이하의 소규모 학과들은 더 이상 감축은 힘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겠다, 이런 방안이고요. 다음, 서강대 AI 기반 자유전공학부 확대하겠다. AI 기반, 결국은 어떤 게 확대되는 거죠? 이공계 선발이 사실 확대되는 거죠. 또 하나, 성균관대 학과별로 5%에서 7% 감축하겠다. 한양대가 조금 특이합니다. 한양대 가장 인기 있는 메인인 공대를 감축을 하고, 공대를 감축을 하더라도 사실은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분배가 될 거긴 하는데요. 이렇게 국문과나 사학과나 철학과 학생들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정원을 안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특정 전공에 몰리지 않도록 부전공을 의무화하겠다, 앞으로 방침을 세웠고요. 중앙대도 확대 논의, 한국외대도 특수 외국어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고, 나머지 대학들도 비슷하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 지금 정원의 30%까지 정부 의견을 따서 우리가 포지션을 따라가는 걸 가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도 좀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게 사실은 무전공 확대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문과 학과를 어느 정도 정원을 줄이기에 대한 방편이잖아요. 사회에서 이 정도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문과가 좀 과잉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줄여갖고 사회 인력 수요를 좀 맞추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조조정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문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되겠으나 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별로 지금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무전공 단계에서 지금 줄어드는 학과에 대한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거의 지금 확정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대로 시행될 것 같은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어느 정도 확대 논의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겠고 생각보다 규모는 좀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사항은 5월에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되는 순간에 확정되겠으나 그래도 확정될 분위기는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무전공의 확대는 결국은 문과, 특히 문사철에 대해서 많이 줄어드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문사철 교수님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과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거. 또 하나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무전공 선발은 결국은 학생의 전공적 학선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 위주로 선발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의견에 뉴스에 보도된 거로는 무전공은 거의 정시 위주로 선발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대학들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좀 오프 더 레코드로 들어보면은 의외로 수시 모집 단위, 학종 단위에서도 일부는 무전공을 가져갈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정시에 100% 선발은 안 되겠으나 어느 정도 쏠림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 컴퓨터처럼 이미 지금 인기 있는 전공들은 무전공이 확대되면 결국은 이 학과로 더 학생들이 몰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교수님들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교수님들에 대한 충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인기 학과는 오히려 자리가 남는 구조가 돼버리지만 인기 학과의 수업질이 굉장히 떨어질 그런 우려들. 그래서 만약에 무전공이 확대된 대학을 간다고 하면 이 무전공이 규모가 확대된 것만큼 인기 학과에 대한 수업질이 저하될 거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시고 대학 지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거죠. 한양대 같은 경우 지금 아마 문과 교수님들에 대한 구조조정 이 단계에서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국어국문학과 29명, 사학과 22명, 철학과 17명인데 여기서 더 줄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예 학과가 존폐가 위기가 들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못 줄이고 결국은 가장 메인이 인기 학과인 공대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현재까지 보도된 거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를 좀 많이 줄이겠다고 하니까 한양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융합전자공학부, 컴공 지원하려는 학생은 좀 무전공 이슈 관련해서 대입 지원 전략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이 많이 줄이면 그만큼 수시 모집에 준다고 하면은 경쟁률의 상승에 대한 고민, 정시로 2월 됐을 때 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똑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정원 변동이 생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무전공 입학 학생들이 학과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위 전공에 많이 쏠리겠죠. 근데 상위 전공에 대한 쏠림이 어느 정도 가느냐? 대학에 따라서 무전공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지망이 너무 특정과로 몰리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인원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무전공 입학 학과에 대한 중도 탈락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이유가 100% 전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희망하는 전공에 진입을 못 해갖고 나오는 경향도 있고요. 또 하나 진로 변경 사유를 좀 바꾸고 싶은데 무전공 학과에 들어갔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중도 이탈 비율이 평균보다는 다소 높았다는 부분,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전공 선발제를 도입한 대학들의 주로 인기학과 쏠림 현상인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97% 학생이 컴공, 전기, 화공에 몰렸고요. 72%만 따지면은 컴공에 70% 이상의 학생들이 몰렸었고 고려대도요. 경영, 컴퓨터, 경제에 쏠렸고 인하대 절반의 학생들이 전자공학에 쏠렸습니다. 경북대 경영, 전자, 행정학부에 80% 학생, 충북대 소프트웨어, 반도체, 경영 81%. 보시는 것처럼 거의 특정과의 쏠림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기학과라는 거의 기준이 우리는 전화기라고 전기전자, 화공, 기계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컴으로 정리되고 있어요. 전기전자, 컴퓨터. 지금의 인기는 전컴이 대세이긴 한데 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 워낙 전컴으로 몰리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기전자라든지 컴공으로 갔을 때 취업에 있어서 유리함이 큰데 이렇게 많이 쏟아지다 보면 또 이 인기에 대한 또가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대입 전공을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최상단에 있는 전공이 또 몇 년 뒤에 또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지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산학부랑 전자공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지스트 절반 학생이 전컴 지원을 하고요. 최저 선택은 지구환경공학부로 나타났고요. 포스텍도 컴퓨터랑 전자, 전컴이 50%를 넣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워낙 전공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요. 대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복수 전공을 활성화하고 있어요. 지스트 같은 경우는 나머지 학점은 다른 전공 듣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포스텍 같은 경우도 복수 전공 마찬가지로 전과 기회를 좀 많이 열어서 학생들이 너무 전자와 컴퓨터로 몰리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대부분 특정과로 몰리고 있다. 지금 이 생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현재 구조에서는 4대 과기원 학생들은 대부분 전컴으로 전공 갖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경우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주전공 선택을 어떻게 했냐를 나타낸 건데요. 요거는 조금 패턴이 좀 바뀔 것 같아요. 2022 대입부터 통합수능이 시작되면서 23년도에 선택한 학생들은 2학년에 진입하면서 아마도 이과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컴퓨터공학에 대한 유입이 많았을 텐데요. 그 전에 데이터니까 미루어서 보자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상경계열 처음에 선택할 때는 33.46%를 선택했는데 졸업할 때는 3%포인트 더 높아졌다. 즉 졸업할 때는 막상 타 전공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상경계열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취업에서도 유리하다 보니까 상경계열로 졸업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또 하나 컴퓨터공학 최초 선택은 20%만큼 선택을 했는데 졸업할 때는 8.6%만 컴퓨터공학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막상 컴공이 좋다고 하니까 진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컴공 공부가 힘들어서 중도 포기가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과를 전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컴공, 이렇게 문과생이 컴퓨터공학 한번 들어갔다고 할 때 적성에서 내가 안 맞을 수 있어,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공 철회 비율도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인문대는 철회 비율도 높지만 전공 선택도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뿐만 아니라 자유전공 선택하는 학생들의 인터뷰를 몇 개 따온 걸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무전공 학생들 대부분이 경영학과나 컴퓨터공학과 가니까 복수전공이라든지 부전공할 기회가 많이 없다. 너무 특정과에 몰려서 힘들다. 또 이런 얘기들. 고려대 자유전공부 학생들, 자유전공부에 들어온 학생의 상당수가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로스쿨 준비하러 온 학생이 아닌 경우는 좀 소외받는 경향이 있다. 자유전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자유전공이라기보다는 특정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부분처럼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컴공전공이 2010년도에는 2명밖에 안 됐었는데 2015년에 23명, 그리고 작년에는 69명까지 급증했다. 이 얘기는 결국 컴공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올라갔다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전공학부 혹은 학부대학으로 입학한 학과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선생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이 개념이 없던 전공이다 보니까 그냥 뭐 자유전공으로 가나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를 경우를 갖고 왔는데요. 전공 선택 후에도 소속이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자유전공학부 소속입니다. 전공이 특정과로 내가 선택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유전공학부 소속 그대로에서 내가 그 학적을 유지한 채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학위는요, 자유전공학부 땡땡학 수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 학교마다 다르긴 하나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전공으로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그 원래 희망하는 과에 복수전공 혹은 전과생처럼 들어가는 구조가 돼버려서 내가 희망하는 전공에 조금 겉도는 경향이 있는 부분,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Q&A 한번 보실 수 있게 쭉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전공 선택했던 학생들의 경향인데요. 이렇게 서울대 학생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전공 선택이 동기에 미치는 주 요소가 인문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문적 흥미라든지 적성, 즉 공부가 내가 원해서 재밌어서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경영대나 공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취업이 유리하니까, 장래에 더 도움이 되니까 공부 자체가 재밌어서라기보다는 취업이 유리해서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문과생들에 대한 대응에 대한 문제죠. 문과생은 이 무전공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서울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전공 학생들의 이과생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통합수능의 영향으로. 현재로도 내년에도 통합수능을 쳐야 되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로 혹은 무전공의 확대로 자연계 학생들이 정시 모집엔 자연스럽게 무전공학과로 많이 유입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 문과생에 대한 자리를 가져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무전공 시행 중인 대학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보면 또 우리가 무전공으로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대표적인 데가 한동대죠. 과학기술원은 좀 특수한 계획이니까 일반대 중에는 한동대가 무전공을 계속 실시하고 있죠. 96년 개교 때부터 계속 신입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2학년 올라갈 때 본인의 계열 상관없이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하는데 복수 전공을 필수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공 쏠림이 있기 때문에 너무 특정 전공에 몰리면 나머지 전공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복수 전공으로 좀 보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들고요. 한성대도 비슷하게 완전하게 한동대처럼 전공을 확 열진 않지만 단과대 단위로 전공 트랙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1학년 입학할 때는 자기가 희망했던 학부나 단과대에서 선택하고 이 전공으로 복수 전공을 필수화해서 내가 다른 단과대 혹은 내가 추가적인 복수 전공으로 다른 거 더 전공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다른 대학들도 무전공에 대한 구조는 이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알아둘 건요. 무전공에 대한 단점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무전공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과 학생일 것 같아요.
본 전공을 듣는 수업의 시기가 1학년을 다 교양으로 채우다 보니까 2학년부터 되다 보니까 3년 만에 전공 공부를 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과 공부는 과목 간의 위계가 높지가 않은데 이과 공부는 과목 간의 위계가 있기 때문에 1학년을 건너뛰고 2학년부터 하기가 굉장히 힘들 부분이 있어요. 한동대 같은 경우도 이과세가 강한 학교는 아니잖아요. 한성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학교들은 그래서 무전공에 대해서 좀 확대한 경향을 좀 그동안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한양대처럼 공대 규모라든지 이과 규모가 큰 학교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마냥 무전공 확대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돼서 그냥 무전공 지원해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다 고려해서 지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진행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공적 학성을 보기 어려워서 무전공 선발은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나 정시 선발이 높아질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대폭 늘어날 무전공 학생은 대부분 통합 수능의 영향으로 이과생들이 가져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그 TU만큼을 결국은 문과생의 자리 축소가 가져갈 거라는 거. 또 하나,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과들은 결국 취업이 잘 되는 인기학과로 몰리기 때문에 문과 자리는 좀 더 축소될 경향이 있다는 거 이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한점, 앞서 얘기한 거죠. 그 단과대에 온전히 소속된 게 아니라 복수전공이나 전과생처럼 따로 끼어 들어가는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유전공 학생들이 소속감 문제라든지 2학년에 전공 편입되면서 전공 소속감의 수업 듣는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 그리고 겉도는 부분,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어떤 학생들이 무전공에 적합할까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장인 김범수 교수님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양한 관심사 바탕으로 내가 너무 특정 전공을 쏠림으로 생각하는 게 보다는 내가 정말 그 해당 전공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준비한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타임 채널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이 PPT 원본은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